다음 주 수요일에 제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와요. 제목 좋나요? 커넥트 부의 확장. 다음 주 수요일 이제 8일부터 나오고요. 전자책으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전자책으로도 출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오디오북을 제가 제 목소리로 한번 녹음해볼까도 싶어요. 책 내용은 뭐냐면요, 평소에 많이 하던 얘기들이기도 한데, 제가 이 여러 재테크 서적이랑 투자 서적을 보다 보니까 뭔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없고 좋은 얘기인데 사방에서 날라와요. 어떤 건 너무 쉽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것은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어떤 건 너무 그 책을 팔기 위해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제 욕심인지 몰라도 그냥 그런 책들을 읽기 전에 혹은 읽다가 혼란스러울 때 생각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이걸 읽고 다른 책들을 읽으면은 다른 책들이 너무너무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멋진 얘기로 당신 가진 게 있다. 몸뚱이가 있고 재주가 있고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곱씹다 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예 좀 프레임화를 시켰어요. 우리에게는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다. 아직 돈이 되지 않은 자산이 있고 돈으로 셀 수 있는 자산이 있다. 자산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죠. 돈이 흘러나오면, 돈이 찍어져 나올 수 있으면,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으면 다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형 자산도 분명히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무형 자산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신용이에요. 신용. 어떤 사람은 똑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00만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또 100만원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신용이 있어서 100억을 빌릴 수 있고 10억, 1억을 빌릴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100만원도 못 빌려요. 자, 가진 돈은 똑같은데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쓸 수 있는 자원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게 무형 자산입니다. 신용만이 있는 게 아니죠. 네트워크도 있죠. 자기 스스로를 위한 공부. 워런 버핏이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 제일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다. 자기 개발이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은 약간 모호하잖아요. 무형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책은 유형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유형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형 자산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자산화할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들과 유형 자산들에서 어떻게 갖다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부가 늘어날 수 있고, 그를 위해 가장 좋은 자세가 무엇이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너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인데, 내 레퓨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중에 잘해서 뭐 하나 잘해서 신용이 갑자기 20억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커리어를 잘 쌓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100억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 100억짜리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나한테 100억짜리 가치가 있으면 누구나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기 인생이죠. 자기 인생에서 100억 벌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1, 2억짜리 가치가 항상 눈앞에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텐 그게 1000원짜리다, 귀찮다, 내가 그게 알바 모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우리 무형 자산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과 또 자세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 확장 구매 예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예약해 주셔서 베스트셀러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욕심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이 어떤 분들은 정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40, 50대 분들은 공감하면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맞아. 신용이 중요하지. 그럼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옆에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스승이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에 대한 재무적 감각이 너무 없었다. 그게 너무 후회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책을 읽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감탄은 하지만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20, 30대 분들이, 특히 20대 분들에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20대라면은 읽어보시고 약간이라도 제가 영감을 줄 수 있고 20대 때 이런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그런 흔적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돈에 대해 관심이 좀 생기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썼던 글인데 진짜 어릴 땐 10대 때는 한 30 정도 되면 제가 재벌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막연한 기대만 했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 대한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30대 초반에 사실은 몇 억의 연봉을 받고 자본주의 핵심에서 나름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26, 27에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26의 돈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배워보고 투자에 대해 처음으로 배워보려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프로로 뛰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덜컹 겁이 났어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주위에 많이 보는데 15살, 16살에 돈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중국 애들은 특히 그런 게 많죠. 가장 뇌가 말랑말랑할 때, 저는 땅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돈에 대한 관념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그렇잖아요. 예술도 그렇고 미술도 그런데 몇 살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캐파가 굉장히 결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뇌가 얼마나 말랑말랑할 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어릴 때 시작할수록 테크니션이 되기 쉽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까지 챙기고 거장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을수록 대가가 되기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바이올린을 26살에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피겨스케이트를 20살에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디 대회를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미세한 어릴 때만 익힐 수 있는 기술과 어릴 때만 접할 수 있는, 빠져들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25살, 26살에 이제 투자와 재무 쪽을 금융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죽어라 해서 이 밀린 숙제들을 쫓아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조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20살 때만 했어도 이렇게 뒤처지진 않았을 텐데. 내가 뒤처졌다는 거는 물론 이제 주위 또래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대가들, 음악을 한다면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는 거장 뮤지션들이 대상일 것이고, 투자를 한다라면은 세상에 성공한 투자자들 대비 너무 늦었다. 내가 이 나이에 픽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10대 때 시작했으면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26살에 시작해서 100권의 책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이거에 빠져들어서 미친듯이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렵고 억울했어요. 좀 더 일찍 했어야 돼.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으로는 세속의 세계에서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돈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깨닫는지에 대한 거였는데 분명히 20살 때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었는데 주위에서 야, 그럼 무슨 천민 자본주의 같은 막 수전노 같은 얘기다, 읽지 마라. 그래서 그때 내 관심을 좀 쫓아갔으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이 좀 밝았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돈에 대해 너무 무시하고 좀 돌아간 케이스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좋으시다면 꼭 이 책이어야만 한 건 아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등 그 돈에 관한 좋은 책이 있으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좀 많이 선물해 주세요. 워런 버핏은 이 얘기를 해요. 17살 때 자기 스승인 벤자민 그래머의 책을 읽고 그때 가치와 가격을 깨달았다. 가격은 자기가 이 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1달러를 냈지만 가치는 자기에게 100조를 벌어다 준 책이다. 그때 그 책을 그 젊은 나이에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낯간지러운, 저 친구도 뻔뻔하게 돈 얘기하고 막 그 되게 부담스러운 세일즈맨 있잖아요. 성공하신 다단계 혹은 세일즈맨들처럼 야, 뭐 씩씩하게 노력해서 우리도 부자가 됩시다 이런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재밌게 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꼭 선물 주신다면 제가 정말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촌들한테, 조카들한테, 자녀에게, 아는 친구들에게 선물 줘서 이게 나중에 그 친구들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형성시키게 도와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20년 후에 10억, 20억 정도의 부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4살도 좋습니다. 20대 후반 30대들 많으신 것 같은데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30대 읽어보시면은 이미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개념들 중에 일부를 약간 긴박감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 살아보니 돈이 중요하긴 하더라.
같은 게 있는데 20대들은 너무나 왜곡된 거를 배웠어요. 부모님들한테. 전 돌잔치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옆에서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이 야 돈 잡아 돈 잡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탐금주의면서 금을 탐하면서 정작 교육을 시킬 때는 돈보다는 학벌이다. 왜? 서울대 가야 치과의사 되지, 치과의사 돼야 돈 많이 벌잖아 라고 했다가 다시 약간 이면적으로 그렇지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난 사람이 교양이 있어야지,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차라리 어릴 때, 기회가 많은 시대에 사는 친구들은 차라리 어릴 때 돈에 대한 관념이 딱 생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부의 확장, 이름은 낯간지 없지만 꼭 검색해서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 나옵니다. 1월 8일 날요. 친구들한테 주식 얘기만 하면 난 도박은 안 해 라는 말이 항상 돌아옵니다. 이걸 도박과 다르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 되게 공감해요. 주식 얘기를 하면 난 도박은 안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편견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심리를 파헤쳐보면 이런 심리거든요. 야, 네가 주식하다 잘 되면 나는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방어를 쳐야지. 네가 성공하면 그건 도박한 나쁜 새끼인 거고, 네가 실패하면 에라이, 그러니까 도박하다 실패했지. 주식에 대해 공부할 의지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선입견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상대방이 하는 거를 비하하는 거죠. 난 도박 따위는 안 해.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이 양반이시고 나도 양반으로 살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아시죠? 여기 방에도 많이 계시죠? 다 공감하시죠?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매일 아침 9시에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잘났다는 그 양반 생활을 해보면, 대기업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워런 버핏의 얘기대로 미래에 받을 돈을 쫙 땡겨갖고 지금 계산해보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돈으로 서울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도박을 하는 거죠. 10년 전에 그 얘기하던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그래서 너 그때 돈 벌었냐? 그때 네 얘기 들을 걸 그랬어. 나도 좀 가르쳐줘봐. 종목 하나만 뽑아줘봐. 차트 좀 알려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설프게 배워서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되죠. 이 책의 마지막에 좀 젊은이들을 위한 방법론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한 3명이서 프로젝트 그룹을 짜봐라. 그리고 이 책이 됐든 다른 책이 됐든 함께 읽어보셔라. 이 책이 저는 함께 읽기에 딱 좋은 그런 책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실천 행동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감한 바가 없으면은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자. 서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내려놓고, 특히 남자들은 옆에서 돈 벌고 있으면 되게 질투하거든요. 혹시 저 새끼가 나보다 더 성공할까봐. 그래서 막 비하하려고 난리예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죠. 같이 공부하면 다 될 일을. 123 스카님, 9시만 되면 회사 화장실이 꽉 찹니다. 그쵸. 한숨 소리가 푹푹 들리죠. 특히 시장 빠질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30살에 시작한 것보다 20살에 시작하는 것이 정말 비교 불가능하게 유리하다. 비교 불가능하게. 돈도 20살에 시작한 사람이 30살 될 때 5천만 원을 지고 시작하는 것과, 여기 30대 형님들 얘기해주세요. 30살에 5천만 원을 지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있는 것과 삶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후배들한테 얘기해주세요. 30살에 5천만 원을 들고 있다는 거는 20대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10년간 불려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부모님이 그냥 띡 주는 거 외에는. 자, 30살에 5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과 30살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인 사람은 40대의 10배 차이 납니다. 제가 보장 드릴게요. 40대가 되면 한 사람은 7억 있고 한 사람은 7천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부모한테 받지 않는 이상. 자, 그럼 20살에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투자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도 말랑말랑 하잖아요. 책도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10년간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살에 회사에 9시에 MTS 켜놓고 화장실에서 주식을 하는 게 승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30살에 부랴부랴 돈 꿔가지고 친구한테 팁 들어가지고 오전 9시에 화장실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이 승률이 높을까요? 자, 10년간 공부한 사람과 10년간 체험한 사람, 자기 스스로 손실 나보고 자기 스스로 돈 벌어본 사람과 올해 처음 해보는 30살과 내공의 차이는 만회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럼 부모님이 5천만 원 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20살에 시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시작하시면서 주위에 20살짜리 조카가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투자한 셈 치고 책도 선물해주고 돈도 100만원 맡긴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친구들을 자본가로 키워주세요. 그 친구가 나중에 100억 벌지 누가 압니까? 그 100억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우리 조카 돈 공부하라고 시켰다, 책도 사줬다,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오늘 얘기에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파트너가 정말 중요하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외롭고 고독해질 수도 있고 가끔 게을러질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워런 버핏에게 찰리 먼거가 있었듯이 같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더라도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서 서로 함께 책을 읽고 발전해 나가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팔이 같지만 제 책을 2권 사셔가지고 친구한테 뭐 카카오 선물 보내기 이런 것도 되니까요. 정말 함께 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선물 주셔가지고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안 주셔도 본인이 읽으시고 친구한테 그 책을 주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고 공감대가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함께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면서 내일 아침에는 자신이 평생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